안녕하십니까. 상하이 클래스 캡틴 신입니다. 오늘의 항로는 중국의 부동산 수수께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오래도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중국에는 주택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도대체 빈집은 얼마나 있느냐, 이것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의 주택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에 중국 국무원은 3년간 공들여서 조사했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1차 국가자연재해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지진이나 수해 등 자연재해 관련한 조사에 500만 명을 동원을 했으며 그중에 도시 농촌주택 관련 조사에 260만 명을 투입했었다고 합니다. 도로만 500만 킬로미터, 도시의 시설 80만 개, 그리고 터널과 다리 등 90만 개도 참 엄청난 숫자지만 그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이 6억 동이라고 하는 건물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 인터넷에서도 6억 채의 주택이 있다라는 짤이 돌기도 했었지만 이것은 모든 건축물이라서 아파트와 또 주택뿐만이 아니라 공장, 호텔, 학교, 또 심지어 농촌에 있는 헛간, 마곡간, 지방 창고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6억 채의 건물 중에서 농촌 건축물이 수적으로는 90%, 또 면적으로는 50%에 달합니다. 전국에 50만 개의 행정 촌락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지은 건축물만 약 2억 개가 넘습니다. 중국의 도시의 주택 필지는 5만 평방 제곱킬로미터로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의 숫자는 4,700만 채라고 하고 농촌의 주택 필지가 17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건물이 5.5억 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주택 필지를 합하면 22만 평방 제곱킬로미터가 되니까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넓은 것이냐? 우리나라 한반도, 대한민국 한반도의 면적이 딱 그만합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물권법에 따라서 건축물은 영구 소유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건물 아래에 있는 토지는 사용권으로서 법으로 정해진 연한은 주택은 70년을, 그리고 공장은 50년을, 그리고 상업용 시설은 40년이고 이 사용 임대 기간이 만기가 되면 다시 만기 연장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가에 따라서 임대 비용은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상하이에는 라오포샤오라고 하는 20년 이상 된 도심의 곳곳에 많이들 있는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이전에 지어져서 굉장히 노후화된 도시의 주택 단지가 전국에 22만여 개가 있다고 하고 그 면적은 100억 스퀘어미터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100평방제곱미터짜리 집이 1억 개가 있다고 하고 그것이 전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사실 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만한 좋은 집은 부족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빈집의 수량입니다. 중국에 6,500만 채의 빈집이 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010년부터 돌고 있는 얘기인데 그 근거는 우리나라의 한전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 전력망이 중국 전역의 660여 개 도시를 전체 파악을 하면서 전기 사용량을 조사를 했더니 6,540만 채의 주택의 전기 계량기가 6개월 이상 돌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빈집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국가 전력망에서는 그런 조사를 한 적도 또 할 이유도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한 데이터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부동산 비관론이 나오고 그렇게 된 것은 분명히 원인 제공은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주택수의 집계가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중국의 주택 유형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도시주택은 공공, 상업, 보장, 또 작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소재산권 주택 등 4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보장성 주택은 다시 공공임대주택, 저가임대주택,
공유재산권 주택 등으로 세 가지가 있는 데다가 또 하나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DIY로 지은 집이 아까 2억 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까지 합하면 8, 9종의 주택 유형이 있습니다. 2021년에 인구 센서스하고 또 3년간의 방대한 조사를 했던 그 자료, 6억 동의 건축물이 있다는 그 자료, 이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의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곧 시행을 한다고 하니 아마도 중국의 공식적인 주택의 수치도 나올 가능성, 그리고 공실의 그 수치도 파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택 총량도 몰랐는데 중국의 공실률은 어떻게 집계를 했을까요? 공실률은 합리적인 수준이 보통 10%대라고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10%대에서 20%면 위험 구간이고 또 20% 이상이면 정말 심각한 재고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공실률은 국가별로 그 정의가 다릅니다. 일본은 5년 동안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캐나다는 매달 25일 또는 1년간 4개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빈집으로 본다고 합니다. 중국의 업계와 학계에서 많이 인용하는 그런 2020년 이전의 그 공실률 버전을 찾아보니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전력망의 사무국장이 발표했던 연간 전기 사용량을 토대로 2017년에 그 추산했던 공실률은 대형이나 중형 도시가 12%, 또 소형 도시는 1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 데이터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맞다라고 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국의 고위 관료 했던 말이니까 반공식적인 수치는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2015년에 텐센트가 전국의 200여 개 도시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공실률은 22%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그 증권사 CICC라는 곳에서 2017년 말에 중국의 도시 공실률을 조사를 했더니 광의 개념으로는 한 17%, 협의 개념으로는 한 12% 정도 되었고, 네 번째, 중국 그 서남재경대에서 역시 그 공실률을 조사했었는데 21%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은 인테리어나 또는 건물을 리모델링 중인 아파트나 빌라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좀 높게 나왔다. 이런 추가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비교적 최근인 2022년에 전국 28개 도시의 3만 개 단지를 조사했던 베이커라고 하는 그 부동산 리서치 센터에서 낸 자료는 1선 도시는 7%, 2선 도시는 12%, 3선 도시는 16% 정도의 공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주택 공실률은 지역에 따라서 7%에서 25% 구간에 있는데 1, 2선 도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3, 4선 도시는 굉장히 그 위험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여기서 보시는 표는 OECD에서 2020년에 발표한 그 주요 국가들의 공실률 자료입니다. 일본은 13.6%, 전국에 6,400여만 채의 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 846만 채가 빈집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11.1%인데 전국의 1.4억 채의 주택 중에서 약 1,550만 채가 빈집입니다. 동반자분들께서는 이런 두 나라와 중국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 외국에서는 공실주택 보유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공실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부동산세도 없고 공실세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러니 보유 비용이 낮고 그래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많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중국의 빈집과 또 공실률로 또 거기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의 부실이 은행 시스템을 망가뜨릴 거라면서 그러면 금융위기가 오고 국가가 부도가 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설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나라 정부가 3년 동안 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력들을 동원을 해서 전면적으로 전국의 건축물과 사회 기반 시설을 조사한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자료화하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중국의 미래 산업 계획 그리고 국가 또는 국토 그 개발 계획 그리고 주택 계획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부동산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일 것입니다. 네, 오늘도 중국 경제 공부의 진심인 상하이 클래스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